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션 기본 블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축키를 활용하여 실습 페이지를 꾸며볼 건데요. 실습 페이지는 제목 1, 제목 2, 제목 3부터 토글까지 노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관리, 캘린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노션 다이어리를 꾸며보겠습니다. 캘린더 데이터베이스는 달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달력 안에 일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동학년 연구실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동학년 연구실은 국어, 수학, 사회 등 여러 과목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꾸며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실습하는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노션을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 블록 실습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 기본 블록 끝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 줄바꿈을 해줍니다. 빗금을 입력해 옵션 목록이 뜨면 키워드로 call out 이라고 검색합니다.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세요 라는 문구처럼 call out을 입력하면 랜덤 이모지, 색상이 들어간 네모난 상자 모양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블록 배경 색상을 바꾸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점 6개를 클릭 후 3개 들어가 배경 색상을 기본으로 설정해 줍니다. 콜아웃 안에 단축키 활용하기 라고 입력 후 해당 내용에 맞는 이모지를 넣어주고 싶어 이모지를 클릭 후 키워드에 영어로 키보드라고 검색하여 키보드 단축키를 넣어줍니다. 콜아웃 밑에 다시 한번 빗금을 그어주고 페이지 라고 입력하면 하위 페이지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처음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나올 텐데요. 제목을 실습 페이지로 이모지를 내가 원하는 이모지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실습 페이지에서는 단축키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그리고 시프트 숫자 1에서 9까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페이지에서 줄바꿈을 한 후 컨트롤 시프트 1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목 1이라고 나오는데요. 타자로 제목 1이라고 따라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 1은 대주제를 뜻합니다. 이번에는 엔터 버튼을 누른 후 컨트롤 시프트 2번을 눌러 제목 2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 2는 중간 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엔터 치고 컨트롤 시프트 3번 제목 3 소주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 1, 2, 3 기본 블록은 주로 목차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 줄바꿈을 한 뒤 컨트롤 시프트 4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할 일 목록 기본 블록에는 공문 보내기, 수학 익힘책, 검사하기 등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체크할 때 사용하는 기본 블록입니다.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또 한번 눌러주면은 텍스트 블록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5번 글머리 기호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은 어떤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쭉 나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통신문 만들기, 내부 기한 올리기, 인원 모집하기, 필요한 일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터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 텍스트 블록으로 변한 뒤 컨트롤 시프트 6번 번호가 있는 목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초등학교, 두 번째는 인천초등학교, 세 번째는 서울초등학교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 버튼을 다시 한 번, 두 번 입력해서 텍스트 블록으로 변한 뒤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7번 토글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글 목록은 많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활용하는 기본 블록인데요. 예를 들어 토글 제목을 학급 경영이라고 작성했을 때 학급 경영과 관련된 메모 또는 파일들을 빈 토글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마우스 커서로 끌고 토글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토글 안으로 파일들이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올라간 상태에서 토글을 닫아주면 깔끔하게 내용이 숨겨지고 토글을 열면 다시 숨겨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축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오른쪽 밑에 노션 AI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X 표시 옆에 점 3개짜리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추가 옵션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주고 두 번째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주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션 단축키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션에서는 키보드와 마크다운 단축키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가면 많이 쓰이는 단축키, 또 마크다운 스타일을 볼 수 있고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컨텐츠 만들고 꾸미기라는 곳에서 컨트롤, 시프트, 숫자를 입력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본 블록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 이동 경로에 있는 상위 페이지 노션 실습 페이지를 클릭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자, 실습 페이지 앞에 점 6개짜리를 클릭해서 콜 아웃 안에 단축키 활용하기 밑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단축키 활용하기 부분을 마우스 커서로 드래그 해주면 위에 텍스트 상자가 나오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 B 굵게 버튼을 눌러서 밑에 실습 페이지와 글씨 굵기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두 번째 일정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서 줄바꿈을 해준 후 빗금 그어주고 콜 아웃을 입력해 줍니다. 똑같은 네모난 상자가 나왔을 텐데요. 콜아웃 안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캘린더 데이터베이스 가로 닫고 활용하기. 콜아웃 안에 있는 텍스트를 쭉 드래그 해준 뒤 마찬가지로 위에 텍스트 상자에서 굵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콜아웃 앞에 있는 이모지를 클릭해서 검색어로 달력이라고 검색해 준 뒤 달력 이모지를 넣어 주고요. 콜아웃 밑에 줄에 빗금을 그어준 뒤 페이지라고 입력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페이지 아래에 표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실까요? 표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새 데이터베이스 시작을 누르면 새 표가 완성되는데요. 표는 여러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표 말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데이터베이스는 보드인데요. 보드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타임라인인데요. 시간순에 따라서 항목들을 분류하기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고요. 네 번째는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여러 일정들을 체크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트로 여러 항목들을 쭉 나열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갤러리.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해 새로 생긴 차트입니다. 이렇게 7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캘린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이 있을 텐데요. 클릭 후 캘린더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주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새 캘린더 버튼을 누른 후 새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 제목에 노션 다이어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위에 아이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모지 옆에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란에 영어로 캘린더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캘린더라는 아이콘을 선택 후 원하는 색상을 하나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달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는데요. 오늘 날짜 왼쪽에 플러스 버튼,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페이지 제목에는 노션 강의 수강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오늘 날짜의 카드에 노션 강의 수강이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카드에 속성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노션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선택 속성을 한번 클릭해 볼 건데요. 항목 분류에 유용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클릭 후 선택이라는 제목을 중요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중요도 속성의 오른쪽에 옵션이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옵션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추가 밑에 빈 페이지에 빗금 그어주고 이모지라고 해서 인라인 이모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별이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별 이모지가 나오는데요. 이 별을 복사해서 위에 옵션에다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드래그 해준 뒤 컨트롤 C 그리고 옵션에 컨트롤 V 버튼을 5번 눌러서 별 5개짜리 중요도 옵션을 생성해 줍니다. 옵션 부분을 클릭해 보니까 별 5개짜리 옵션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별 4개짜리 옵션을 생성해 주고요. 이번에는 별 3개짜리 옵션을 3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생성해 줍니다. 2번 그리고 1번 붙여넣기를 해서 총 5개의 별표 옵션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 옵션 색상을 바꿔주고 싶다면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을 클릭 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별 4개짜리는 파란색, 별 3개짜리는 클릭 후 노란색, 별 2개짜리는 초록색, 마지막 별 1개짜리는 회색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저희는 별 5개짜리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와 봤더니 카드 제목만 나와 있고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페이지 오른쪽 신규 버튼 옆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속성에 들어가서 지금 이름만 나와 있는데 밑에 우리가 만든 속성인 중요도를 활성화시켜주면 제목 밑에 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유형들을 쭉 살펴본 뒤 해당 유형들을 만들어주면 내 카드를 꾸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카드 밑에 빈 공간에 내가 메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댓글 추가 밑에 빈 공간에 노션 기본 블록 데이터베이스 연습이라고 메모를 해봤습니다. 카드를 다 꾸몄다면 바깥으로 나와서 왼쪽 위에 노션 실습 페이지를 클릭하여 상위 페이지로 나가 보겠습니다. 노션 다이어리 점 6개를 클릭해서 콜아웃 안에 넣어주면 일정 관리까지 완성입니다. 세 번째 공유하기를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끝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 줄바꿈을 해줍니다. 빗금 그어주고 콜아웃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콜아웃 이모지를 클릭해준 후 영어로 클릭이라고 검색해준 후 컴퓨터 마우스라는 이모지를 선택해 줍니다. 콜아웃 안에는 가로 열고 공유하기, 활용하기라고 입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드래그 해준 뒤 굵게 처리해주고 다음 줄에 빗금 긋고 페이지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새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페이지 제목에 동학년 연구실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추가 버튼을 누른 후 검색어에 책이라고 해서 책 이모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동학년 연구실 페이지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예를 들어 새 페이지를 만들고 새 페이지 제목을 국어라고 입력해주고 국어와 관련된 이모지를 하나 넣어줍니다. 다시 바깥 페이지로 나와서 다음 페이지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수학이라고 입력해서 하나의 수학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 이번에는 사회라고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과목마다 페이지를 만들어 선생님들께서 1반 선생님이 국어, 2반 선생님이 수학, 3반 선생님께서 사회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노션 가입 계정을 적어주면 초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 부계정인 gmail.com이라고 계정을 입력했더니 샘클라우드라는 게스트가 나와서 클릭해주고 허용 범위를
전체부터 편집, 댓글 읽기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초대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초대가 됐다면 아래와 같이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전체 허용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 편집 허용은 편집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고 댓글만 쓸 수 있고 읽기까지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받은 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왼쪽 사이드바에서 내 닉네임을 클릭하면 바로 밑에 공유한 사람의 워크스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 기본 블록부터 2번 일정 관리 그리고 3번 공유하기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기본 블록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노션을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